숲해설가 김은희와 함께 걷는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숲해설가 김은희입니다. 숲해설가로서 여러 숲을 다녀도 봤고 많은 분들께 소개도 드려봤는데, 오늘은 제가 사는 동네의 숲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는 동네 정릉의 나무들과 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릉 많이들 와보셨죠? 그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끌었었나요? 설마 없었다고요? 그냥 운동 삼아 걷기만 했었다고요? 그랬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늘 저와 동행하시죠? 우리 동네에 이름 없던 꽃과 나무들이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설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가을이잖아요. 뽐내듯 만발하는 봄꽃과 봄나무들과 달리 수줍지만 꿋꿋하게 계절을 버티는 의미들을 우리 함께 찾아보아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숲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어느 방향으로 씁니까? 이런 데서 한 번씩 등장하시죠. 여러분, 정릉동에 이렇게 오시면 마을 어귀에 이렇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들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나무들이 줄을 이루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양버들나무가 이렇게 마을 어귀에 어떻게 당산나무, 수호나무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네요. 굉장히 특이한데요. 수령을 보니까 한 8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버들나무는 물기가 많은 곳에 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왜 이 나무가 오랫동안 이렇게 큰 나무를 자랄 수 있을까 한번 동네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여기 주변에 옛날에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마 다른 건축물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물은 발견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밑으로 정릉에는 물이 풍부하니까 이런 나무가 오랫동안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버들나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옛날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다 아시죠? 그때 우리가 등장하는 나무가 이 미루나무예요. 근데 미루나무의 어원은 미루, 굉장히 한글 같고 우리말 같은데, 이거는 그 미국의 미자와 버들 유자를 써서, 그러니까 미류나무가 발음이 어려서 미루나무로 이렇게 계속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버드나무라는 뜻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녹화 사업할 때 이제 그 미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미루나무로는 옛날에 뭐를 많이 썼냐면 나무젓가락, 또 이쑤시개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다 그런 걸 수입해 오다 보니까 지금 점차 이런 미루나무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런 그 미루나무들이 많이 없어지고 개발 사업으로 없어지고, 정말 여기 정릉동은 이렇게 미루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신기하네요. 지금 담쟁이가 이렇게 단풍이 들었어요. 근데 이 담쟁이는 단풍잎을 떨어뜨릴 때 신기해요.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얘를 여기서 잎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여기 줄기서부터 잎을 떨어뜨려요. 줄기부터. 예.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에너지를 그만큼 덜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분을 여기서부터 자기가 당겨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얘가 갈잎이 되면 여기서부터 잎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여기 갈잎이 하나 있으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버릴 네,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최대한 버릴 만큼 버리는 거네요. 예. 딱 이파리만 버리는 게 네네.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줄기채 이게 딱 자기의 죽음을. 그리고 이 담쟁이는 굉장히 좋죠. 여름에는 우리가 더웠을 때 벽에다가 담쟁이가 올라가면 벽을 서늘하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인테리어 효과도 해주고요. 또 뭐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인데 도울 선생 말씀에는 담쟁이는 되게 안 좋은 풀로, 왜냐면 해충이 많이 보이는 풀로 예. 생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혹시 일본 같은 데서 들어왔던 오엽짜리 담쟁이들이 주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담쟁이라는 이 자체는 굉장히 줄기를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것을 어떤 것을 해친다는 의미를 가져서 이게 보기에는 좋은데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해하게 되니까 얘가 이제 주인공으로 가고자 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많이 못 자라게 하니까 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얘만 자라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뭐 치기나 덩쿨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같이 상생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기생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예. 몰랐네요. 혼자만 사는 애들이. 그러네. 얘들 있는 담에 다른 애들이 자라는 걸 본 적이 없네, 진짜. 예. 그리고 얘들은 이제 발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은 여름이 아니라서 잘 안 보이는데 얘들이 이게 발판이 있는데 이게 한 굉장히 이거 흑착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안 떨어져요. 안 예. 떨어지는. 예. 거구나.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보면은 어설퍼 보이지만 얘들은 아주 강한 그 발판을, 흡착판을 갖고 있어서 절대로 얘들이 뭐, 잘 떨어지지 않는. 한 그 무게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예, 우리가 인간이 뭐, 이렇게 얕게 봤다가는 큰일 날 정도로. 손 비겠네. 예. 낀다고. 감정이 참 이뻐요. 호박이 넝쿨 책에서 한 300m 정도 올라오면 성북구의 자랑인 정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릉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릉하면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문화유산이 있는 정릉이 있다라고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정릉 안에 들어가면 어떤 나무와 어떤 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러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럽 애들만 해도 산이 이렇게 흑산보다 석회암 산들이 많아가지고 나무들이 아기자기하게 나거나 그렇지 않고 와, 정릉 제실 앞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수 나무로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에요. 이 느티나무 이름의 유래를 조금 설명드리면 늦게 티가 난다고 해서 느티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늦게나무. 네,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처음에 쭉쭉 자랄 때 느티나무는 처음에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굉장히 티를 내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당산나무로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호수로 된 느티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느티나무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는 저는 이런 마음이 느티나무 어떤 생각이 가지냐면 시골 마을 정자 같은 곳에 가면 항상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 많은데 누구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의 나무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고향 땅을 이제 떠나서 우리가 고향을 가게 되면 누군가가 버스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정차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 앉아서 장기도 뜨시고 버스에 내려서 시장 봐온 것도 펼쳐놓고 뭐 집안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 들어준 그런 나무이지 않나. 그리고 정말 느티나무는 우리에게 여름에는 그늘을 많이 주죠.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정말 너무나 그 명품스러운 나무가 돼가는 게 느티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처음에는 볼품 없지만 자꾸 살아가면서 대기만성형으로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느티나무가 정말 대기만성형 나무거든요. 느티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냥 크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너무도 현대 사회가 경쟁 사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뭘 이룩하지 않으면 막 불안감도 느끼고 이런데 우리가 느티나무를 보면서 우리 삶도 조금 늦지만 또 나중에 어떤 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목표를 더 성취할 수 있는 항상 느티나무를 보면서 많은 마음의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오늘 느티나무는 가을 비행기가 안 보이니 가을이지만 정말 가을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제실에서 위로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산 기슭에 하얀 꽃이 피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정말 멀리서 군락지로 이렇게 보면 메밀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에 쫙 군락지로 있었는데 아마 제초를 많이 해버려서 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꽃나무는 이름은 서양 등골 나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꽃이 보면 너무 이쁜데 이거는 유해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생태 교란 식물인데 서양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생명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얘 주변에는 다른 정말 좋은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을에 가을 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물이라고 해요. 네네네. 나물. 네. 그럼 나물이라고 그러면은 얘도 먹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잎은 어린 잎은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미안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 꽃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꽃 모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하고 이렇게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등골이란 말이 굉장히 이게 신비스럽잖아요, 조금. 근데 등골, 보면 잎 줄기 뒷면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뒤 등골처럼 이런 모양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등골나물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생태 교란 식물이다 보니까 산이든 어디든 지금 가을이면은 이 식물을 뽑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공원 관리자분들이 분주하세요. 그래서 등골 빠지게 이 나무를 뽑는다 해서 뭐 또 그렇게 다른 말로도 그래서 등골 빠지게 뽑아야 된다 해서 서양 등골 나물 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 이파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산에 있는 식물들은 다 먹을 수 뭐 솔직히 다 먹을 수 있는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먹는 것보다 우려서 먹거나 뭔가 쓴맛을 빼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과정을 거치면 독한 성분은 없어지고 또 순한 성물로 이제 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약초가 많죠.
형님쌤이랑 왔을 때만 해도 2월이어서 아, 여기 보니까 국수나무가 많네요. 여기가 이렇게 국수나무 군락지인데요. 이 나무가 많으면 산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조금만 가면 민가가 있구나 하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찾았대요. 근데 이 나무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곡수나무요. 국수나무. 우리가 먹는 국수나무. 국수. 네. 아. 국수나무인데 얘가 이제 저쪽을 보세요. 나무 줄기가 어때요? 하얗게 보이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네. 하얀에. 그래서 이렇게 산을 내려올 때 배고플 때 산을 내려오면 저 나무 줄기가 아. 국수처럼 보였대요. 아. 네, 그런 설도 있고 제가 죽은 나무 하나 음. 네, 하겠습니다. 나무 하나 보면은 이 나무에 심지가 이렇게 보면요 하얀 심이 나와요. 왜? 그런데 그게 이제 국수처럼 생겼다 해갖고 아, 그 안에. 그리고 심이 옛날에 배고플 때는 실제로 이걸 먹기... 빼봐가지고 먹기도 했었대요. 아. 그런데 또 진짜 정말 국수네.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심지가 음.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한 게 나오는데 그 심지로 옛날에 호롱불에 보면 심지가 있었죠. 예, 아, 예, 예. 네, 그거를 이제 꼬아가지고 아, 그 이 심지를 사용했다고 심지로 하더라고요. 먹기도 하고 호롱볼 심지로도 네. 사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수나무가 굉장히 이제 야산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우리도 국수 한 그릇 먹으면 네.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국수나무가 발견된다면 길을 잃었을 때 아우 가까운 곳에는 민가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꽃이 없는데 봄에 꽃이 필 때 하얀 꽃이 피는데요. 국수나무 꽃도 너무나 이뻐요. 아, 네. 진짜 근데 되게 많이 보던 나무는 맞아요. 네. 눈에 익으면 네. 국수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러네. 그 정도로 국수나무가. 근데 나무치고는 참 네. 이게 나무라 그래야 될지 꽃이라 그래야 될지 그 정도로 되게 그 키가 작네요. 네네. 굉장히. 작은 키 나무에 속하죠. 작은 키 나무. 네. 어.